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여기 블렌더 창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두 개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놨어요. 그죠? 분할을 시켜놨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러니까 단축키 요소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넘패드입니다. 넘패드. 넘패드 1번.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넘패드 1번 눌러주시면 여기 자 프론트 오토그래픽이라고 해서 프론트 뷰라고 보시면 돼요. 정면. 그 다음에 3번 넘패드 3번 이거는 라이트 오토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뷰예요. 그리고 7번 눌러주시면 얘는 탑 뷰입니다. 자 넘패드 1번 3번 7번이에요. 얘는 프론트 뷰고요. 얘는 라이트 뷰고요. 얘는 탑 뷰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이제 넘패드로만 좀 진행을 하는데 요즘 또 키보드에 넘패드가 없는 키보드들이 좀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키보드도 좀 넘패드가 없어서 좀 많이 불편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드릴 거고. 자, 이번에는 넘패드 1번, 3번, 7번을 눌렀는데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번, 3번, 7번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패드. 자, 마우스 포인트는 여기 있어야 되고요. 컨트롤 넘패드 1번이면요. 얘는 아까 전에는 그러니까 넘패드 1번은 프론트 뷰인데 백뷰가 됐어요. 그죠? 백뷰.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넘패드 3번은 아까 라이트 뷰였고 이번에는 레프트 뷰입니다. 레프트 뷰. 자, 그러면 컨트롤하고 넘패드 7번은 버텀이겠죠. 바닥 밑에서 보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에 뭐 넘패드가 없는 키보드를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부터 가장 또 여러분들 반드시 또 알고 계셔야 되는 자, 화면 돌리는 거라든지 확대 이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우스 미드 클릭이에요. 마우스 휠을 클릭해 주시면,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요. 움직여 주시면은 화면이 돌아가요.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봤다고 해서 이게 프론트 뷰가 아니에요. 이렇게 봤다고 해서 라이트 뷰가 아닙니다.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자, 그냥 어떻게 봐도 퍼스펙티브 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스펙티브 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다가 Alt 키를 눌러주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요 3D 이제 큐브가 있는 요 3D 방향 표시기가 있는데 자, Y축하고 초록색 동그라미하고 거의 닿을 때쯤 이렇게 겹쳐 있죠. 그죠? 겹쳐 있죠. 이 상태에 움직일 때 붙을 때 Alt 키를 눌러 주시면요. 자, 프론트 뷰로 바뀝니다. Alt 키예요. 마우스 미드 클릭으로 회전을 하다가 Alt 키를 눌러주면 스냅으로 그 뷰로 들어가요. 이게 자 라이트 뷰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또 백뷰 진행할 수 있고요. 자 레프트 뷰까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미드 클릭으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고 화면을 회전시키면서 Alt 키를 눌러주시면은 자 넘패드 1번, 3번, 7번 누르는 것처럼 화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뷰를. 자, 요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은,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미드 클릭으로 움직여주시면, 자, 화면을 이동시켜 줄 수 있어요. 요렇게. 화면 이동이 됩니다. 요거.
화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미드 클릭으로 움직여주시면은 자, 줌인 줌아웃이 돼요. 뭐 거의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 미드 클릭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면 줌인 줌아웃이 이렇게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미지가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이제 사진 확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가 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확대가 되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보는 거를 좀 가까이 당겨서 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진을 확대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깨지잖아요. 픽셀이 깨지기 때문에 깨지는데 이제 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자, 요렇게 가까이 가서 보실 수도 있어요. 화면 돌리고 자, 이렇게 이동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몸에 빨리 익히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화면 이제 움직이는 거 요거 좀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툴을 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툴바예요. 단축키가 T라서 얘가 보이고 안 보이고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T를 눌러주시면은 이 화면이 이제 툴바가 안 보이다가 보이다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좀 메뉴의 거는 뭐 셀렉션 툴, 이거는 자 커서 툴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중심축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고 그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요게 두 개의 중심축이거든요. 주황색 점은 오리진이라고 하는 중심축이고 그게 오브젝트의 중심축입니다. 오브젝트의 중심축이고요. 그 다음에 커서라고 하는 요 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또 하나의 월드 중심축, 그러니까 월드 중심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회전시키려고 하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회전을 시켜주면 이 주황색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자, 만약에 이 3D 커서를 이 커서 툴을 여기다가 이제 옮겨 놓으면은 자, 여기 위에서 그 중심축을 전환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윗부분에서 얘를 커서 툴로 바꿔주시면요. 커서 툴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회전축, 로테이트라는 요 회전축을 실행을 했을 때, 이걸 실행을 했을 때 중심축이 여기에 생겨요. 회전 툴이. 그리고 얘를 회전시켜 주시면 흰색 부분을 자꾸 돌려주시면은 자, 기준이 여기가 됩니다. 자,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스케일이 있는데 이 스케일 툴도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작업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중심축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모델링 할 때 좀 굉장히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다시 바꿔 놓겠습니다. 커서는 자, 메디엄 포인트로 좀 갈게요. 요거. 얘는 뭐냐면은 내가 선택한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 가운데 부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가운데가. 그래서 메디엄 포인트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 이제 위에 요거 무브 툴 안 했죠? 요 무브 툴. 얘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무브 툴과 로테이트 툴과 스케일 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트랜스폼 툴인데 얘는 뭐냐면은 이 세 개의 툴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얘네 세 개가 여기도 보시면은 그랩 그리고 로테이트 그리고 스케일이 하나로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눌러서 보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떠요. 얘는 요 화살표는 무브 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스케일 툴이에요.
네모로 되어 있는 거는 스케일 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는 회전 툴입니다. 로테이트 툴.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요거. 이제 뭐 그냥 펜으로 그리는 툴인데 요것도 제가 주로 쓰겠지만 여기 설명할 때 요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요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화면 돌려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3D 공간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기능을 가지고 또 다른 애드온이나 이런 식으로 기능을 또 쓸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면이 이렇게 따다다다 면이 생기게끔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후 기능이라서 일단 지금은 저는 이제 설명할 때 거의 이제 메모용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용으로. 이걸 지우는 방법은 딜리트나 이런 걸로 지울 수는 없어요. 이런 걸로 지울 수는 없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자, 여기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려놓은 거는 여기에 노트라고 하는 요 하나의 항목 안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얘를 선택해서 요 X를 눌러주시거나 마이너스를 눌러주셔도 되는데 자, X를 눌러서 화면을 이걸 지워주시면은 X를 눌러서 지워주시면은 다 없어져요. 요게. 그리고 자, 다시 셀렉트 박스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건 측정 툴이에요. 측정 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자,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펜은 자, 그리고 이제 셀렉션 툴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툴을 얘네를 안 써요. 얘네를 거의 안 씁니다. 작업을 할 때. 자, 이것도 직접 눌러서 쓰지 않아요. 여기 이제 툴을 거의 직접 여기 와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거의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에디트 모드에서 있기는 한데,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 단축키로 좀 많이 쓴다고 그랬죠. 단축키. 자, 단축키가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무브 툴이나 로테이트 툴이나 스케일 툴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거기에 맨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쇼컷이라고 해서 하단에 Shift 스페이스바 G 누르면은 자, 무브 툴이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툴바 메뉴가 떠요. 툴바가 뜨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G를 누르면 무브 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G를 눌러주시면 지금 무브 툴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얘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무브 툴 표시가 떴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쓸 게 아니고 자, 블렌드에서 주로 쓰는 방식은 단축키 그냥 G만 누릅니다. G. 여기서는 무브 툴이라고 하지 않고 그랩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G는 거죠. 손으로 쥐고 이동시키고 하는 거예요. 자, G를 눌러주시면은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는 요 그랩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있어가지고 Y축으로만, Z축으로만, X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G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위에 보시면은 X축, Y축, Z축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 G를 누르면 그랩 툴이에요. 자, 여기서 Y축을 누르는 거죠. Y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Y축으로만 움직여요. Y축으로만. G, Y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라인이 뜨면서 Y축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X 누르면 X축으로만. Z 누르면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방향은요, X하고 Y축이고요. 위아래, 높이죠. 높이, 위에 올려놓고 밑으로 내려놓고 하는 거는 Z축입니다. 여기가 X하고 Y축이고요. 자, 그러면은
어떨 때 X축을 쓰고 어떨 때 Y축을 쓰냐. 자, 가로는요, 가로를 흔히 X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블렌드에서는요, 앞뒤. 원근감이죠. 원근감은 이제 Y축. 그 다음에 위아래는 Z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테이션은 단축키가 R이에요. R 누르면 이 상태에서 R을 누르고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회전을 하죠. 보이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데 여기서 Y축을 누르고 회전을 시켜 주시면은 자,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 주실 수 있고요.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회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얘를 X축으로 90도만 돌려주고 싶다. 또는 요거 보니까 한 37도만 돌아야 될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나는 X축으로 37도만 돌릴 거다. 자, 로테이션 눌러주시면 되고요. 로테이트. 그 다음에 X축으로 돌릴 거예요. 그리고 37을 입력해서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X축으로 RX 37 입력하면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직접 값을 입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로테이션 Z축 90도 입력을 해주면은 자, 엔터를 누르기 전에 여기 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어요. 현재 로테이션으로 90도가 돌아가져 있는데 자, 글로벌 Z축으로 돌아가져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뜨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이라서 지금 가운데 뜨는 것 같고요. 얘 아마 여기 여러분들 좌측에 상단에 이제 4.5 버전이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 좌측 상단에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제 엔터 눌러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도 S. 스케일은 S입니다. S 눌러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 X축, Y축, Z축 조절이 가능한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되셨으면은, 이번에는 직접 레고를 저희가 만들어 보면서 이제 또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